네, 이번 주에는 2021년 올해 재테크 시장을 결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 기준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으면서도 수익률이 높았던 재테크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에 앞서서 먼저 뒤에 준비된 좀 배경화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당부를 하셨다면서요. 네, 사실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시청자분도 좀 여유를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그 배경화면이 이제 이 방송을 이끌어가는 정영국 PD, 굉장히 훌륭한 젊은 PD인데요.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화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셨고, 네. 이재명 후보도 나오셨고, 윤석열 후보도 이게 나오셔서 일일비하는 모습을 댔는데요. 우리가 잘 알려진 분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결산하면서 조용히 뒷전에서 한국의 증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배경화면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잠시 좀 설명을 가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김동완 3프로TV의 이사장이시죠? 이사장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김 사장한테 두 가지 좀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그동안 제가 김동완으로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김동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김 사장님이 양해를 좀 구하실 거로 네.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없이 한국의 그 증시 발전에 특히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 특히 주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는 우리 증시에서 그만큼 동학개미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서학개미 이런 측에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쪽 대목인데요. 사실 요분은 이제 미래에셋자산의 이병성 이제 대표인데요. 예. 올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산정에서 이렇게 보면 ETF가 굉장히 금융상품에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도했던 분이고 금융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뒷전에서 굉장히 공로를 많이 하신 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요 분은 이제 AF 인베스트먼트의 양관 이렇게 대표입니다. 요 분은 이제 브로커레이지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장외 이렇게 해서. 근데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굉장히 그 사회적 기부를 좀 많이 합니다. 아마 신문에 두들겨 보면 네. 이렇게 기본 금액으로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수익을 하면 반드시 사회에 기부한다는 것이 이분의 투자 철학입니다. 이분들이 뒷전에 이렇게 앞에서 화려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그 뒷전에 이렇게 해서 한국의 자본시장을 이끌어갔다는 측면에서 올해 마지막 날 꼭 좀 이분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우리 정 PD께서 꼭 주문은 사실 이분들은 네이버의 인물 화면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뚝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점검해 보니까 김동완 소장님도 겸손하셔서 그런지 인물 화면에 꼭 3프로TV 이렇게 해서 나와이지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더더욱 안 나오십니다. 또 오늘 그 방송에서 혹시나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실 때 당신의 그 투자 철학이라고 반했을 때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오늘 그 뒷전에서 워낙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었고 이렇게 등장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분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물들을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이 국내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거래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패장 분위기가 확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패장 분위기가 확연한데요. 네. 워낙 제가 설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다 보니까 이거 말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산타랠리가 이제 이렇게 패장 앞두고 있으니까 평가가 나오죠. 근데 S&P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고 예. 다우존스 지수도 마감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상 최고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산타랠리 평가는 산타랠리가 왔다. 아니면 최소한 산타를 어렵게 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는 최소한 그 산타를 어렵게 하지 않았다 하는 점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월가에서는 올해의 마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S&P가 연일 그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오늘도 기록했습니다는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아마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네, 최고치를 마감했습니다. 예, 최고치를 마련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 다우지수 가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나스닥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장세를 보면서 방송은 없습니다는 아마 이것도 관심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가 끝나니까 내년에 신년이 됐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1월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좀 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S&P가 1% 상승하면 내년 1월 달에 한 3% 정도 제너럴 이펙트 1월 장세가 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어제 S&P 500 1% 상승의 비밀이다 하는 되겠습니다. 아직도 기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CNBC에서 오늘 그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S&P 지수 500 지수가 올해의 그 기준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는 한 26%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까 S&P 지수가 올해 거래일 기준으로 한 200 한 며칠이 길었는데 그중에 70일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앵커가 지금 말씀하신 데를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에 이렇게 S&P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1월 효과는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논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박이. 근데 사실 올해의 인물을 정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테슬라 주가 이렇게 얘기할 밈 주식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셨던 인물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 하워드 막스가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해서 하워드 막스의 특집 기사를 우리 글로벌 마켓에 하는 분들이 이제 신인규 특파원 신인규 특파원 우리 한국경제 월가 특파원인데요. 아주 활동을 많이 하셨죠 올해. 네. 신인규 특파원께서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내년에도 증시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떠나지 마라 하는 얘기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내년에 채권하지 마십사. 집값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주식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수익률이 적긴 하지만 내년에도 유망하다 하는 그런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식 방송하는 입장에서 내년에 주식을 떠나지 마라. 그것도 하워드 막스 같은 훌륭한 분이 네. 내년에 그 지수 자체의 뭐 전망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이렇게 희망 섞인 이런 그 인터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주요국 증시들과 함께 비교를 해볼까요? 네, 지금부터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혹시나 사실 이해관계 관계없이 이렇게 방송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거래소에서 내놓은 올해 증시의 10대 뉴스를 한번 정 PD께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정도.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요거를 뺀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급증 이것이 GBK 형통이든 ETF든 이런 쪽으로 갔던 것이 사실상 올해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정도 돌파한 것은 뭐 지수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그렇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 대부분 다 글로벌 쪽에 이렇게 모습들이 됐다. 예. 그래서 항상 방송에 이렇게 되면 그런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먼저 증권거래소가 선정한 올해 증시를 결성하면서 선정한 내용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급증이 사실상 1번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내 그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올해 이제 마감하는 오늘 어제 그 대주장도차에게 그게 다 마무리됐으니까 주가는 세게 올라갈 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는 올해 오늘쯤 주가의 코스피 상승폭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올 한 해의 코스피 시장의 주가 상승률은 한 4% 내외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 반영한 S&P 지수가 26%, 대만의 자치한 지수는 22%, 상해 니kkei 지수는 5% 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별 특히 서학개미분이라든가 동학개미분이 많이 갖고 있는 주요 종목을 간단히 좀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미국 주식이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올해 S&P는 26%, 다우존스 지수도 한 25% 이렇게 좀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올해는 좀 작년에는 많이 올라갔는데요. 올해 나스닥 지수가 한 22% 정도 테크래시 문제 때문에 좀 그래도 20% 이상 다 넘습니다. 한개 코스피의 4% 보면 5배 이상 다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학개미분들이 미국 주식을 위주로 해서 글로벌 그 종목 투자를 했던 서학개미의 수익률이 단연 톱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종목을 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명암이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70%, 마이크로소프트이 50%, 애플이 32%, 그리고 테슬라에서 천슬라 오늘 이제 주가가 떨어졌죠?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1,000는 넘었었을 겁니다. 수익률 50%. 근데 사실상 아마존이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는 아마존은 올해 치욕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나중에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를 울리거나 도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시장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이 올해 아마존의 베이스오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렇게 종목 투자 이렇게 보면 대체로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올해 수익을 많이 압도적으로 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4% 정도 그쳤습니다는 상승이 그쳤습니다는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 대형주 추천했던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올해 대형주 줍줍 얘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보는 시각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는 대형주 했던 이런 것이 코스피 상승폭이 4% 근친 데에는 이들 삼성전자라든가 최근에 올라가서 좀 다양한 일이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포함되지는 하락세. 제가 신중하게 이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BK와 GBK 차이가 이렇게 됐습니다는 올해 2년차, 코로나 2년 차에는 사실 국내 주식을 투자했느냐,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올해 재테크 수익률, 개별 종목 투자의 수익률은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지수를 볼 때는 5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세계가 하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의 도넛 현상이 우려될 만큼 올해보다 내년에 이 글로벌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 GBK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네, 우리가 2017년에 GBK 얘기할 때 네. 상당히 생소한 용어고 이 대목에 있어서는 특정 회사의 이익을 결부돼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난 한 4년이 지나 보면 글로벌 종목 투자가 지금은 다 하지 않습니까? 다.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거래소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 1등, 실질적으로 보면 1등의 모습될 만큼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 방송을 통해서는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이 시청자분의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공정하게 방송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GBK가 뭘까 하는 것은 이제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BK는 브로커레이지, 국내 주식 종목 투자죠. 근데 GBK는 여기에 글로벌을 붙여서 글로벌 브로커레이지에서 GBK다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GBK가 각광을 받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마감 지수 딱 끝나면 전세현 앵커께서 딱 30초도 안 돼서 글로벌 마감 지수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강현실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시대가 활짝 열리다 보니까 국내 주식 투자에 제한되는 것보다 해외에 넓게 하는 것이 그만큼 투자의 선택 수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게 종목 투자에서 다변화될 수 있는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이 이제 GBK가 2017년서부터 돼서 지금은 올해는 사실상 거래소가 뽑는 1등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분석되는지도 미국에 끝나면 남아프리카 끝나면 약 30초 이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하나 증시를 이렇게 결산한다면 환경의 글로벌 마케팅들 아까 이제 신윤규 한국경제TV의 월가 특파원이 지금 인기가 많다 그랬는데요. 사실 현장에 딱 가서 월스트리트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대목을
건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환경에서도 이렇게 현장에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마케팅에서 지금 활약을 해서 시청자한테 보다 신속하고 보다 빠르게 그리고 이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올해 화제 인물인 이런 분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이렇게 그 방송에도 하고 신문에도 올해 이렇게 막으면서 화제 인물을 이렇게 인터뷰를 싣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GBK가 할까 하는 이 측면을 같이 그 자막을 보고 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년보다도 그 BK 국내 종목 투자하느냐 해외 종목 투자하느냐 격차가 벌어질까 하는 측면은 지금 아시겠습니다는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넘보는 시대다. 그래서 올해는 기업 권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FTC라든가 이런 데서 반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게 국가 권력이 어떻게 기업 권력보다 떠들어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게 하나의 사실 그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넘보는 이런 시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극화 시대죠. 여러 가지 양극화가 있습니다는 지금은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유리하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환율도 1,080원에서 1,190원. 그래서 해외에 베이스 커런시로 달러를 해주면 한 차이까지 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 앵커 마감하면서 제가 전 앵커를 좀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전 앵커를 더 사랑하시는지 사실 전 앵커를 좀 곤혹스러운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좀 제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 GBK 미국 주식으로 투자 수익을 하는 과정에서 신종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빵스 아시죠? 그렇죠. 그 내용은 알죠. 아시죠? 마가도 아실 겁니다. 네. 또 마가트도 아실 겁니다. 테슬라가 붙은 그렇죠. 거죠. 테슬라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MANTA 뭐 멘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예. 우리가 이 중에 가장 시청자분한테 GBK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게 빵스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내년에도 빵스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 이랬는데요. 1세대 빵스와 내년에 떠오르는 빵스와는 좀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전 앵커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지금 월가에서 최근에 나온 신조어거든요. 한국경제TV에서 신조어도 가장 빨리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막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 빵스는 아시겠습니다는 뭐죠?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요. 2세대 내년에 부각될 수 있는 빵스는 2세대는 요게 M자만 틀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엔비디아 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신석하게 되는데요. 이 용어 자체가 대부분 다 미국 주식 위주의 수익률이 이렇게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한국의 서학개미들의 수익을 많이 남겼던 과정에서 이런 그 이니셜을 회사 명칭에 이니셜을 붙은 상태에서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나온 것도 왜 증권거래소에서 사실상 해외 주식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가는가 하는 것 관련해서 올해 증시를 결산할 때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또 하나의 그 증시를 결정할 때 용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팡이 아니라 망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꿔서 아마 F를 M으로 바꿔서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이거는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내년에 오히려 더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도 시장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되면 해외 자금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미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더 이렇게 이 대목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 흐름은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이 내년에 더 유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밸류 문제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밸류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염병이니까 가치 사슬과 공급망의 재편이 됐죠. 어떻게 재편되느냐? 현대자동차가 반도체 하나 가지고 못 만드니까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인적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경쟁력 그렇게 해서 이 반도체 하나 가지고 못 만드니까 다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 만들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핵심만 남겨놓고 나머지 아웃소싱 한다는 게 기존에 이렇게 그 경영학자들의 모습인데요. 이 코로나 대의 모습은
현대자동차가 반도체 칩 하나 가지고 40년, 50년 현대자동차를 못 만든다. 이제 다 들여오게 한다. 그래서 인소싱 개념이죠. 근데 그동안은 뭐냐? 자, 그런 각도에서 재결제식으로 미국에서 임금이 비싸? 중국으로 가. 근데 사실상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중국으로 가면 이게 미국의 이렇게 핵심 산업도 공급이 안 받으면 흐트러지죠. 네. 그래서 업쇼링보다 리쇼링 한다. 그만큼 세계화보다는 아우타키, 글로벌라이제이션보다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아우타키 자급자족으로 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시청자분은 왜 미국의 이렇게 GBK 업종들이 미국 주식이 될까? 세계적으로 밸류가 가장 많은 기업들이 미국이죠. 미국이죠. 근데 그게 미국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플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더더구나 여기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굵기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굵기뿐만 아니라 5G, 6G 굵기 해가지고 전부 뭐냐 중국과 마찰 과정에서 이렇게 굵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서학개미 관련된 상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글로벌 테마 ETF를 투자한 사람이 올해 재테크에서 최대 수익이 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 기존 업체는 이렇게 돼서 글로벌이 재편돼서 미국 쪽으로 되는데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은 내년에 유망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쪽으로, 우후죽순 부정적이 아닙니다. 내년에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 이렇게 월가에서 보면 요게 이제 전 앵커가 기존에 기득권이 없습니다는 삼성전자 아니고 이제 새롭게 뭐냐 요 방송을 통해서 에이전시 기관을 만든다. 이게 스타트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업종들이 내년에 종목 투자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유망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하기보다도 유망한 미국의 이거 인류 학교들이 그만큼 데이터라든가 우수한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학연계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코로나에 의해서 산학연계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코로나에 의해서 재정이 부족한 측면을 산학연계를 통해서 자기 소속돼 있는 기업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학교의 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재원을 충족해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아주 발빠르게 되고 있어서 이 유망 스타트업이 산학 연계에서 미국이 지금 가장 성장 이 사다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해당되는 기업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거기에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태동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이렇게 GBK 관점에서 서학개미 미국 주식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어느 쪽에 다시 부각될 건가? 제2의 테슬라 내지는 제2의 애플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내년에 증시를 볼 때 주목하실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브로커리지 GBK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아무래도 국내 종목 투자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유망 종목은 어떻게 고르는지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사실 2017년에 GBK를 얘기 나올 때 네.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국내 주식도 제대로 못하는데 해외 주식 하느냐. 근데 4년이 지나서는 어떠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최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 국내뿐만 전 세계 가더라도 그 담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 경제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건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경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인간이라 이렇게 본다면 그럼 이제 자 투자에 있어서 보면 기업의 밸류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본질적 가치 없이 시장의 수급에서 오는 프라이스 주가가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는 기업이다. 근데 비기는 우량 기업과 비유량 기업 간의 격차는 난리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뭐냐? 그게 이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다 이게 뭐든지 결정을 여기 증시정책도 있습니다는 어쨌거나 기본은 소득이지 않습니까? 소득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해외 종목 투자 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시장 경제, 경쟁 원리만 알고 있으면 또 민주주의, 평등주의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이거 쉽다는 겁니다. 최상 시나리오. 최상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아까 팡스라든가 마가트라든가 업종에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밸류에서 밸류와 프라이스의 2x2, 우량과 비우량, 밸류정, 프라이스 결정할 때 고소득과 저소득 2x2를 컨비네이션 한번 조합의 수를 경우의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종목 투자는 우량 업종을 고소득이 사주는 그 컨비네이션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좀 얘기하는 것을 수학이 오랫동안 컨비네이션 경우의 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는 각국의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주식을 사시면 된다. 이게 모 금융사 회장의 이렇게 얘기거든요. 네.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지금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버는데요. 매출액은 성장입니다.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장에서 룰 오브 10 해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했던 것이 아마 김근호 사장이 계시는 FM 가이드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제3의 정보 공유 기관이니까 제가 또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정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서 안 들어갔습니다는 김근호 사장도 한번 제가 이름을 좀 증시를 결성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향후 2년간 매출에서 2년간 매출액, 그다음에 전 매출액 안정성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10% 증가하는 이게 골드만삭스의 룰 오브 10입니다. 이게 이제 S장 투자 이론에 유하기 위해서 그냥 관객수가 세게 들어오는 요 대목에 이렇게 성장기에 돌아가는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우량 기업의 고소득층에 사주는 업종, 각국의 삼성전자를 사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하워드 박스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퍼의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그래서 아마 올해 화두에서 보면 왜 테슬라가 얻었을까? 종전에 가치평가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700배 한데 왜 유동원 본부장이 계속해서 성장주 얘기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뭐든지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증강현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수익, 퍼는 지나간 수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나간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 한 것이 미래를 다가가라 하는 측면에서 올해 또 증시를 결산할 때 시청자 여러분 국내증권사에서 이 대목은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PER보다 PPR, 주가 나누기 무형자산, 그 다음에 Price to Dream Ratio, PDR, 주가 나누기 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올해 증시를 결산하면서 주가 평가 자표에 여전히 지나간 퍼인데 근데 이 PDR과 PBR 지표를 이렇게 해서 이 하워드 막스는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하지 마라.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다. 40년 대대에도 기업은 성장하는 거고 기업의 본질 문체는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무형의 자산은 뭐냐? 미래 잠재 가치는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헛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미래 그냥 본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종전의 이론과 규범과 가치가 통하지 않는 이걸 뉴노멀 사회다. 미래 예측까지 어렵다 하는 뉴 앱노멀 소사이티도 올해 증시에 결산할 때 많이 나왔던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이 잘 된다고 술 먹고 헬렐레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초심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종전의 이론과 규범이 안 통하니까 창업자 정신, 정주영 정신, 창업자 정신 해서 현장 정시, 주인 정시, 소명의식 내가 한국경제TV 왔는데 자 한국경제 출연하면 여기만 출연해야지 이쪽 저쪽 똑같은 방송 가지고 이쪽 저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소명의식이거든요. 주인 정신 이게 이제 중요하답니다. 근데 올해 있잖아요. 기업을 외면하면 고객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카카오식 경영이죠. 계열사 뭐냐 플랫폼 깔아놓고 자 내가 카카오를 투자했으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미래 잠재 가치를 하는데 조금 낮다고 해가지고 계열사 하면 원투자가는 어떻게 하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이저프식으로 아마존이 잘 되니까 모든 걸 또 뒤집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올해 아마존에 참패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원칙을 금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주는
주식회사는 주주를 중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품을 파는 데는 고객을 중시해야 된다는 이게 잠재 가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퍼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라. 모든 기업은 본질은 우리가 기업 입장에선 프로피트 맥시마이제이션, 이윤의 극대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윤은 밸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용 줄이는 거 본 그 앞서서 가장 기업의 본질은 밸류 아닙니까? 그래서 하드막스는 오늘 그 김정호 사장님한테 양해를 제가 김정호 사장님한테 이거 하드막스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용은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치와 성장적인 구별없다. 이게 올해 하드막스의 이렇게 증시를 결정할 때 많이 거론된 분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올해는 사실 GBK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ETF 시장도 각광을 받았는데 저도 주변에서 ETF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인기가 많았죠. 네, 올해 그 글로벌 테마 ETF 네. 작년에 BBIG ETF부터 얘기하다가 사실 많이 이렇게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였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자분을 위해서 ETF, 글로벌 ETF 강조하는 상태에서 올해 최대 수익을 났죠. 그렇죠.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다 돼서 자막을 보겠습니다. 테마 ETF 이렇게 해서 자 변동성이 강할 때는 이런 장점들을 하나 몰아보는 것이 ETF다. ETF는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근데 올해 수익률이 거의 100% 도달했던 그리고 모금 금액으로 1조 원이 넘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테마 중국 전기차 ETF는 많이 얘기했죠. 수익률이 100% 정도 되고 이게 지금 한 2조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우리도 이제 강조했죠. 그다음에 나스닥 ETF 이것도 전부 모집 금액이 1조 원 이상 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이때 단계 아니습니다. GBK와 마찬가지로 테슬라, 알파벳, 구글, 엔비디아 뭐 이런 거 다 넣는 거죠. 이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4월 9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마침내 4월 9일 날 이게 출시돼 갈 때 방송했는데요. 삼성전자와 디커플링 된다. 국내 대형 추천했던 사람은 종목 추천해서 줍줍 얘기해서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했습니다. 완전히 명암이 엇갈렸죠.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이 더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도 1조 원 이상 이렇게 몰려서 올해 1조 이상 몰렸던 게 중국 전기차 ETF, 미국의 빅테크, 나스닥 ETF,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른 것도 있습니다는 이런 것이 우리 서학개미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종목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런 것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인데 올해 돈이 가장 몰렸던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테마 ETF에 돈이 얼마나 몰렸는지 구체적인 통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통계마다 수준이 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올해 글로벌 ETF에는 12조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 2억 원이 넘은 거죠. 이렇게 몰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주식형 쪽으로 됐다. GBK와 맞물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GBK라는 용어를 도입한 게 2017년인데요. 이 이후로부터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ETF의 연평균 수익률이 100% 육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S&P의 연평균 지수는 한 20%거든요. 그래서 왜 돈이 몰리느냐 하는 것이 극명하게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의를 앞두고 증시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내년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좀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올해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ETF 문제에서 좀 이제는 지금까지는 상위 1% 중심으로 물론 밑에 계층도 많이 이렇게 돈이 몰리긴 했습니다는 글로벌 ETF에 이렇게 몰렸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그 향후를 온 국민들이 좀 가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글로벌 ETF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서 1가구 1계좌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니까 연금은 ETF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연금 ETF 아래에 대한 TDF라든가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걸 통화해서 ETF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근로자들도 이제 연금을 이제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하는 거 알기로 DB보다는 DC가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글로벌 ETF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금도 좀 하면 노후가 보장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 분들의 숨은 공로를 다시 배경에 한번 보여주시죠. 숨은 공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 숨은 공로, 김동완 소장님, 그 다음에 이병성 대표, 양광은 대표 이런 숨은 공로자들을 박수를 치면서 네. 올 한해 증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올 한 해도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코너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와 국제 경제에 대한 현명한 안목 키워보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